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힘을 조금 더 내주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24%까지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은 0.40% 하락으로 그래도 많이 그 폭을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와 주면서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수 상승 쪽으로 좀 더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도 아까보다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감대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도록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변동에 주의해 보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 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시크릿 강연의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시크릿 원정대 이 비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강연에 참석 가능한 티켓 보내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도와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반석 위원님, 네. 요즘에 정말 미스터 복부왕 하면서 네.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시고 또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신데 지금 CJ제일이당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19% 정도로 아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리뷰 한번 좀 도와주실까요? 네, CJ제일제당이랑 삼성 SDI 그리고 이마트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늘상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고 언택트 시절에는 냉동식품, HMR, 만두 이런 쪽으로의 조금 시세가 붙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컨택트 시절로 온다면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이제 핵산 그리고 사료 첨가제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결국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중국에서의 소비 확대가 나오면 이 컨택트, 조미료와 사료 첨가제 부문에 있어서의 매출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고 다시 지금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확산되면서 간편 시장, HMR 시장이 조금 더 뉴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매출 확대, 미국에 있어서는 월마트와의 여러 유통 채널을 잘 관리하고 있는 슈완스에 대한 지분 추가 획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첫랩과 관련된 바이오 신약 물질 개발에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차트상 저점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죠. 40만 원으로 주유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현재 다시 한번 상승기를 누리고 계신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은 종목으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기간의 연일 순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고점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고점을 등락은 있겠지만 당연히 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징적으로나마 5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에 보유를 하셨다면 꼭 CJ제일제당이 아니더라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안전한 가격에서의 매수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이 미래 목걸이나 현재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가 확인된다면
그러한 기업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실 만한 현 구간에서의 장세다,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대당 리뷰해 주셨는데요. 허반석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 미리 좀 매수하고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시장 이렇게 좀 답답하고 지루한데 좋은 종목 좀 미리 매수를 해서 즐겁게 매매하시면서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허반석 위원님께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 직접 통화하시면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 현대백화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7,196원이고요. 비중이 27%입니다. 사실 이 백화점 관련주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소 좀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가 비중 보니까 중간에 뭐 물타기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도 그렇고 그리고 비중이 27%세요. 그러면 87,196원 그리고 현재가로 본다면 손실 구간이 조금 크실 수 있는데 87,196원에서 물타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현재 87,196원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30% 가까이 물을 타셨는데 추가 하락이 주가가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까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를 만나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백화점이나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요. 이런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 회복이 조금 더딘 모습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하락과 횡보 그리고 이 추세선에 맞춰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추세선을 다시 자세하게 보면 이 추세 하단부를 지켜가면서 가다가 추세를 뚫고 강하게 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고 다시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텐데 결국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상승을 해주는 양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올해 30%, 내년도는 11%, 2023년 후년에는 8%, 영업이익도 120%, 25%, 13%, 당기순이익도 128%, 25%, 11%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웠던 점은 결국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 그리고 기대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을 만나면서 이 추세를 조금 깨고 내려온 거죠. 이 추세마다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추세 흐름을 지켰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약 30%의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8만 원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살짝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8만 원 위로 올라와서 재차 좀 횡보를 해주고 그런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강화되든 아니면 다시 저점 인식으로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오든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현대백화점을 놓고서 단순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보복 소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피해를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직접 던져보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여의도의 더 현대에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에 제한을 더 많이 받아갈 것인가 결국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복귀는 올 텐데 그 부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람다 변이 바이러스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늦춰질 뿐 결국엔 마스크를 쓰더라도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오프라인 백화점들도 지금은 잠시 쉬어가지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보유해 보시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상담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상승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테스나고요. 테스나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9,700원에 5%요. 49,700원에 5%고요. 시청자님 TV 소리 줄이시고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49,700원 매수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른 만큼 테스나 역시 5% 이상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49,700원에 사셨어요. 네, 제가 49,700원에 사서 10%를 샀는데 오늘 좀 수익이 나가지고 반은 팔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반은 들고 가야 되는지 다 팔아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오늘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셨죠?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 비중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네. 연기금이나 기관, 외국인들도 오늘 반도체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고점을 살짝 직전 고점들을 넘어가는 흐름이라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신 대응들은 누구나 다 그런 대응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대응이다, 뭐 그런 대응이다라는 걸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일부 수익을 챙겨 놓은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 남은 비중을 가지고는 수익 극대화를 한번 도전해 볼 텐데 직전 최고점은 1월 말 고점이 59,700원입니다. 약 6만 원 선인데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6만 원까지 상승을 할지 한번 예의주시해 보는 겁니다. 남은 5%를 나는 꼭지에 팔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한번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을 줄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이 또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추세선상 6만 원은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6만 원을 가느냐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6만 원을 가느냐 그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5%는 매일매일 장 마감 즈음에는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 더 많이 사주고 있나라는 거래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추세를 본다면 직전 고점이 6만 원 언저리니까 6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까지 나는 기다려보겠다라는 대응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테스나 관련해서는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기업도 기업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순탄하게 양의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나는 단기적으로 6만 원을 노리겠다라는 접근도 좋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추세가 된다면 쉬어가더라도 6만 원까지는 도전해 보겠다. 결국 6만 원 라인에 집중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쉬어갈 때 제가 그러면은 금방 6만 원이 안 올라가면은 쉬어갈 때 좀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추가 매수 라인에 대해서는 5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매수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보다는 5%의 비중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 비중을 줄이지 않고 전화를 주셨더라면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시고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셨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5%를 가지고 쭉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가를 일부러 높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일부는 수익 실현하셨다니까 정말 잘하셨고 나머지 비중 5%는 끝까지 좀 가져가 보자. 6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CJ ENM 16만 8천 원에 20%입니다. CJ ENM이 16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입니다. 시청자님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걸 매수를 사고 팔고 사가 수익 내고 팔고 또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매일로 걸치가지고 거의 고가 한 19만 원 선에서 또 매도하고 이래 또 사고 이렇게 했는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수익도 수익을 좀 내셨었기 계속 보고 때문에 팔았어요.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매수가보다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 크게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잦은 매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사가지고 진득하니 고점까지 쭉 들고 가는 투자 스타일의 투자자와 그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를 제가 아니라 언론사와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들을 가지고서 통계를 낸 기사를 보니까 진득하니 들고 가는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 이유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잘 내셔도 좋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추세를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 추세의 하단부에서 사면 결국엔 수익을 보는 그런 패턴들을 시청자님께서도 잘 익혀가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CJ ENM 한 종목을 가지고서 좋은 수익을 내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일합니다. 16만 8천 원의 매수가이신데 살짝 내려왔잖아요. 예,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추세선이 보이실까요? 예. 제가 파란 색깔 선을 길게 하나 그어놓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예. 이 빨간색 자리는 대부분 매수 자리가 됩니다. 매수 자리가 매수 되는데 자리요? 매수 자리요. 예. 네, 매수 자리가 되는데 매수 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중에 또 하나가 기업의 이익이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이 파란 색깔 선을 쉽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CJ ENM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 16만 1,000원, 16만 원 언저리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그래도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혹 이 선을 조금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는 쪽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20%시니까요. 예. 너무 성급하게 또 물타기를 하시는 것도 혹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현금 비중이 있어야 내가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16만 원 지금 현 구간대 16만 1,000원, 16만 원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현재에서는 가장 제 견해로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문가님, 예. CJ ENM이 5일날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하는 그게 이미 다 선반영 다 된 거죠? 선반영이 됐으면 지금 조정이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그동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예.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 되면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죠? 언제쯤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던가요? 5일날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월요일이요. 5일날요. 5일이요? 네, 그러면 5일이면 이제 오늘도 밑꼬리가 살짝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이 추세선을 심각하게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적이 나와도 확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오히려 매수 접근하는 쪽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거 CJ ENM이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16만 원 무너지면은 한 추가 매수 정도 좀 더 해도 괜찮을까요? 16만 원이 무너지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때에도 예. 16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예를 예. 들면 14만 원 아래에서 매집한 물량들이 18만 원 고점에서도 17만 원에서도 16만 원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차익 실현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14만 원은 깨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예. 근데 급하게 매수할 건 또 없으세요. 추세가 그 꺾여서 정도까지 하방으로 내려올까요? 흐르고 있으면 예. 지금 비중이 20%니까 적지 않으세요. 예.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1차적으로는 121선이 깨져야 되고요. 예. 추가 매수를 거기서 더 하겠다 싶으시면 15만 5천 원이 깨지면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15만 5천 원이 깨어지면요. 네.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저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20%에서 16만 원 지지하고 반등을 주면 수익 권역으로 금방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럼 저번에 19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간 19만 원까지 간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8만 원 조금 넘어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반등이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추세선에 맞춰서 상승과 네. 반등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빨간 자리에서는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파란 색깔 네모에서는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다음 차례는 빨간색에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은 파란색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이 추세 박스를 보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 비중 가져가 보세요. 시간 관계상 예. 15만 5천 원 깨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CJ E&M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도 워낙 많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가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 네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5,300원에 10%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25,300원에 10%. 네네.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어떤 예.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언제 이걸 매도할 수 있는 시점에 올 수 있을지가 네. 궁금하고요. 궁금하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제 매수에서 단가를 낮추어서 가지고 가는 게 가능할지 이런 것이 묻고 싶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네. 허반석 위원님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네. 지금 25,300원에서 매수를 한 방에 딱 하셨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 네네. 기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저가를 형성했을 때는 제외하고 네. 약 한 15,000원 언저리가 이 기업의 저점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15,000원에 있던 게 27,000원까지 올라갔으면 2배에서 조금 빠지는 언저리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잘 못했어요. 제가. 그쵸. 예, 예. 그리고 예, 나서 이제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화면이 보이세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빨간 색깔 선 2개를 그어놨는데 네. 위에 있는 선은 25,300원이에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고 네. 아래에 있는 선은 약 21,500원 정도의 가로줄을 그어놨는데 예. 이 가로줄을 지금 약 7, 8개월 동안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업황 그리고 업종 섹터의 특성상 LCD 패널에 대한 판가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도 나왔고 그런데 이 LCD 패널이 끊임없이 상승을 할 수는 없어요, 가격이. 그래서 네. 3분기 정도가 이 패널의 가격이 피크를 찍지 않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27,000원을 아예 뚫고 더 슈팅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를 한다는 의미는 이 기업 자체의 실적이 피크 아웃은 아닌 거예요. 네. LCD 패널 판가는 피크를 찍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업 자체는 높은 가격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리포트에 대한 대다수의 이야기가 4분기까지는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는 매출액이 2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차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고 21,500원을 깨지 않고 조금 지지해주는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21,5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2에서 3%씩 분할로 조금 더 담아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단가가 25,300원보다는 낮아지시잖아요. 그러죠. 적어도 24,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면 네네. 이제 실적이나 4분기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안에는 이 박스 안에서의 상승과 반등이 패턴처럼 반복이 될 거예요. 네네. 그럼 24,000원 위에서는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대응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려면 그래도 장중에 신경을 써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덜컥 네네. 그냥 한 방에 21,500원 10%더 사지 이렇게 사는 거랑 나는 하루하루 보면서 21,500원과 가장 가까운 데에서 분할로 사야지 하는 거랑 단 500원, 1,000원 차이라도 분명히 매수 단가를 조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중한 자산이신 만큼 조금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1,500원 왔다고 해서 한 방에 덜컥 다 10% 매수하지 마시고 네. 늘 아랫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는 저가 아랫골이가 21,700원이었고요. 네네. 오늘은 저가 아랫골이가 21,800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하루하루 보시면서 밑에다 걸어놓고 2에서 3%씩 분할로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면 24,000원 위에서는 손익분기점 위니까 탈출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21,500원 기준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보라 그 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성공 그래요. 잘 투자하세요.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96,000원이고요. 비중이 5%입니다.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9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역시나 좀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추가 매수 유효한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96,000원에 5% 갖고 계시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은 결국엔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 유명하죠. 혹 전화 상담을 주셨으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렇게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요. 추세선이 재밌게도 이제 매수 자리라는 신호를 좀 보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추세선상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매출액 3%, 내년도 16%, 후년도 9%, 영업이익 38%, 24%, 15%, 당기순이익 82%, 23%, 14% 이렇게 양의 성장을 보이는 플러스 성장을 하는 재무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오케이,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오케이. 그럼 세 번째로 이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무엇을 제작했는가를 단숨에 얘기를 하라면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어떤 작품을 준비 중인가, 앞으로 출시될 드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작품이고 누가 캐스팅이 되었고 앞으로 그 드라마가 개봉을 한다거나 이제 상영을 시작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인기나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고 스터디를 해보시면 여기가 두 가지의 기준에 부합을 했고 가시적 모멘텀 세 가지까지 부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은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짙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크게 이탈할 것인가, 아니면 추세 이탈 이후에 짧게 이탈해서 다시 반등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급하진 않더라도 이 추세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96,000원이라는 매수 단가는 그렇게 높은 단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시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96,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상담을 한 번 더 주시거나 아니면 그 추세를 따라서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시거나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보내주셨고요. 자, 8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인데 오늘 반등 나왔죠. 지금 85,400원이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기다리셔야 되겠죠. 85,400원에 매수를 20% 갖고 계시고 짧게 보시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5,400원에 20% 갖고 계시고 7만전자 시절을 그래도 수개월 동안 잘 버텨내셨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81,000원, 81,500원 언저리지만 업황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8월 15일 특사에 대한 부분들,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향 증설에 대한 부분이나 그룹적으로 크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M&A나 여러 가지 투자 이슈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이 반가운 모습인데 한 큐에 한 방에 85,000원까지 온다라는 기대를 너무 갖고 계시면 조금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그 희망 고문에 조금 더 지치실 수 있으니까요. 가더라도 내 가격까지는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버텨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2, 3%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8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적당한 대응이었다라는 말씀은 결국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버텨보는 전략으로 바라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으로 삼성전자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상담 도와드렸는데 일단 추가 매수보다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상담 도와주시면서 종목에 많은 전략들 잘 챙겨가지고 계시는데요. 내가 지금 종목 상담 보는데 채택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늘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허반석 의원님 믿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4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 늘려가고 있고 3,235.9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상승으로 움직였었는데 장 중유 조정을 받으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났었죠. 지금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힘을 내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장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이렇게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이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소량씩 좀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43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도 5,03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5,861억 원 나머지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까지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65% 상승하면서
81,400원까지 오늘 단수매매에 들어올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88% 상승으로 12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1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1%대 각각 하락하고 있는데요. 42만 7,500원, 14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 5위로 이름 붙이고 있고요. 1.37%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면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부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4% 하락, LG화학이 1.50% 하락하고요. 삼성 SDI도 0.54% 하락합니다. 현대차가 1.59%, 셀트리온이 0.38%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6%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36.1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역시 흐름은 코스피와 좀 더 비슷한데요. 계속해서 장중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지금 그래도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고요. 수급상황 체크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이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은 쉬어갑니다. 716억 원, 45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개인들이 1,35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게임주들만 하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SK머티리얼즈 0.10% 조정, HLB가 2%대 조정 나오고요. CJN이 오늘 1.53% 상승합니다. CJ ENM 1.52%, 알테오젠 0.37%로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좀 불안했던 마음을 약간은 안도를 갖게 하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장중에 좀 조정받았었는데 지수 끌어올리면서 조금은 그래도 낙폭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방금 상담 도와주셨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조금 등락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매수세가 좀 더 나온다 싶으면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하고요. 선물에서 상승폭을 축소한다 그러면 덩달아서 지수도 좀 하락하는 모습.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한 수급들을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연일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강도가 적잖이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등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방향으로 오늘 1조 이상, 1조 6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다고 내일도 좋을 것이다 라는 대응보다 그리고 2조 이상 선물에서 매도세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도 나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속성이 있는 현재 외인들의 선물 시장 수급은 아니었다라는 모습들을 보셨을 때 조금은 진득하니 가져가는 전략들이 조금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는 공포를 기회로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죠.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차트상 괜히 고점에서 매수하면 내가 샀더니 공포가 되는 기업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월이 되어서 8월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크게 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보라라는 이야기는 늘 상담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차트를 길게 넓게 열어놓고 보시고 내가 과연 접근 가능한 구간인가를 보면서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조금 크고 넓고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면 크게 보고 수익 극대화 라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변수와 상수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은 분명히 할 겁니다. 금리 인상도 할 겁니다. 달러와 강세를 통해서 자연적인 긴축 효과가 5, 6년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수로 보시는 거고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상수로 자리 잡았죠. 그럼 변수는 무엇이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국채 금리의 불쑥불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불쑥불쑥 상승 같은 것들이 시장을 변곡을 주는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를 볼 것인가 변수를 볼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하셔서 진들컨이 나는 수익 극대화를 향해서 가겠다 그러면 상수에 초점을 맞춰서 우상향을 잘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7월까지 24조 원 규모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는 그러한 매도세를 조금 끊어내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인들이 결국 큰 금액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섹터 모두 다 함께 상승을 해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수의 우상향은 결국 내 계좌의 수익률 우상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강하고 시의적절한 포트폴리오라면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의 우상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지난해 연말 12개월 코스피 영업이익이 약 186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 영업이익이 232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약 250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어닝이 좋아지면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지고, 주가가 좋아지면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우상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크게 본다면 수익률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8월 달 크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섹터가 피크인지 피크아웃이 아닌지,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보다도 지금부터 좋아질 기업들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계좌에서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좀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다가오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쉽고 편안하게 이 매매를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매매, 진득하게 기다려보는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0.44% 예상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3,237.14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6% 내려갔습니다. 1,036.1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이 결국엔 코스피에서 좀 기관의 매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내려갔습니다. 1,148원 30전에 마치면서 그동안에 1,150원대에서 계속 머물렀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내려오면서 시장 분위기 마무리에는 긍정적으로 좀 마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은 계속 이어지겠죠.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화솔루션 55,500원에 20%입니다. 하나솔루션 55,500원에 20%.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5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처음 하셨을까요? 3월 중순인지 말인지 그때인 것 같아요. 올해 3월 중순에 예, 예.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럼 3월 말경이 얼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추 익히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랑 3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썩 긍정적인 부분들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도, 그리고 뉴스들도 좀 보셨을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은 최고 매출 달성했다고 예. 얼마 전에 그 실적 발표할 때 예.
이익은 좀 뭐 이제 줄고 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예. 그래도 지수가 이렇게 밀릴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저기 가격이. 네. 전에 한번 저희가 그 지금 전문가님하고 이 종목을 갖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저랑 얼마 전에. 하셨을까요? 예. 그때 이제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렇게 막 38,000원대까지 밀릴 줄은 몰랐고 4만 한 뭐 몇천 원 선에서 그때도 그 5만 원이 상단이니까 거기까지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한 4만 8천 원 그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실적 발표 나면서 그냥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대책을 못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자문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20%시라서 예. 쉽게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 정말 현금 비중이 얼마만큼 있으신지는 몰라도 네. 그 남은 현금 비중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한 종목당 비중이 30%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이 다소 부담스러운 비중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단가를 낮추더라도 적기에 잘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꼭 잡아주시고요. 속절없이 매도가 나올 때는 쉽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예. 연기금 등 보험 투신 예. 함께 매도가 줄곧 나오고 있어요. 예, 다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판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져주십시오. 예. 아무리 그래도 2만 5천 원짜리 주식이 5만 8,700원, 거의 6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박스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3만 8천 원 언저리가 1차 지지선이 그래도 작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횡보가 나오거나 단기 반등이 아니라 수급 자체가 조금 변하면서 횡보를 할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예. 하루 반등이 나왔다고 덜컥 매수하시기보다는 예. 하루 뭐 3, 4% 올라도 그냥 좀 더 보십시오. 예. 그 지지선이 조금 곤고해질 때까지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분기는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3분기에도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2분기와 흡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예. 자회사 하나 큐셀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사업을 접어버렸죠. 네네. 네, 그때 당시에 너무 적자골이 깊으니까 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으로 돌아섰던 OCI는 빛을 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거기서 패착이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얽혀서 3분기까지도 빛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런데 워낙 매출은 좋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전체를 봤을 때에는 매출 10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좀 길게 보셔야지 내가 단기에 물을 타서 슬쩍 빠져나오겠다라고 하셨다가는 오히려 네. 비중만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만 8천 원을 지지하는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차례로는 3만 4천 원까지도 내려온다면 기술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부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싸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은 그게 그럼 34,000원 선에서는 좀 추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3만 4천 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8천 원 지지를 못해서 흘러내리면 예. 더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좀 열어두십시오. 그래서 바닥이 확실해지면 완전 다르지만 그 차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도 횡보를 계속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오늘 따라 붙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따라 붙지 않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듯이 적산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길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열린 마음으로 길게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1시간 동안 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종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정말 많이 구체적으로 다르고요. 또 언제나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안심을 시켜주고 계세요. 허반석 위원님과 이런 시장 매매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장으로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다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더 이야기 나눠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해주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회가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청 티켓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